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출발지수와이드 2부 문이 열렸습니다. 전일 코스피가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세와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 모멘텀에 힘입어 1960선을 약 한 달여 만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현물에서만 지금 3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기술적으로도 60일 이평을 단숨에 뚫어내려는 강한 움직임까지 포착이 되고 있는 건데,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3거래 연속 이어온 것, 그것도 전전이라는 시간 내에서 사면서까지 말이죠.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다 평가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바이코리아다라고 하기에는, 판단하기에는 이 판단 시점이 조금 이른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외 변수에 워낙 민감하게 움직이는 우리 장이다 보니 외국인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사줄지는 조금 의문이 들고 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중국장이 5거래 만에 반등을 줄지도 중요하게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출발 진시와이드, 간밤에 뉴욕은 약간 밀렸는데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1960을 보여줬던 전일장 다시 한번 리뷰해보고요. 오늘장 어떻게 될지 미리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네, 최희숙 차장님과 정용훈 팀장님은 같은 얘기 해주셨어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외국인 순매수로 인해서 지수가 올랐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외국인들의 현물에서 2천억대 3거래 연속 순매수, 선물에서도 어제 3,500계약 이상이나 샀었죠. 프로그램이 비책 중심으로 3천억 가까이나 순매수 들어오면서 1960선까지 종가상 돌파가 됐다 하셨습니다. 잠깐 한 줄 빼고요. 안상현 대리님 의견 먼저 보면 역시 외국인 매수에 1950선 정도의 아주 좁은 박스권에 상단이 열린 날이었다. 라는 의견. 김영겸 팀장님은 개별 종목 순환 매장이었는데 금융주의 상승이 상당히 두드러졌다, 이런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오늘장 프리뷰입니다. 최희준 차장님은 관망장세가 예상되는데 어쨌거나 관건은 외국인 수급이다. 그리고 정용훈 팀장님도 미국의 지표가 살짝 좋지 못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까지 연속적으로 개선될지가 관건이다. 역시 두 분 의견이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한 줄 뛰어넘어서 네 번째 줄 먼저 보면요.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되겠지만 외국인 수급에 주목하자 외국인들 수급 얘기가 벌써 5분 가운데 3분한테서 제기가 됐고요. 다시 한번 중간에 스킵했던 김혜란 연구원님 의견으로 돌아가 보면요. 1960선 돌파가 이미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제한적인 등락이 전개될 거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은 일단 좁은 박스권이 돌파가 된 상황에서 박스권의 상단이 1950포인트가 지지되는지 관찰하자라고 해주셨네요. 오늘은 이 가운데 동부증권 방배지점에 계시는 김혜란 연구원님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960선이 돌파가 됐는데 외국인들 수급이 결국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급등이 어렵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네, 우선 60일 이평선 1960선 돌파에 따라서 전체적인 추가 상승 가능한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주 후반에 미국 주요 경제 지표들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과 엇갈린 부분이 있어서 시장은 여전히 좀 관망 심리 안에서 제한적인 등락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전일도 보여줬지만 외국인이 최근 3거래일 현물에서 5조 5,600억 원, 그리고 선물에서도 8,000계약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외국인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이 이제 선진국 증시와 동조화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좀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지금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추세선인 21선 밑으로 떨어지는 부진 면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좀 이머지 시장 안에서도 좀 이제 차별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발표한 정도 외국인들 투자 심리 개선을 좀 유도하지 않았나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펀더멘털이라든지 수급 모멘텀이 지금 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외국인들이 추세적인 매수가 이어질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이제 미국 1월 신규 주택 매매 지표 발표가 있고요. 내일은 1월 내구재 주문, 2월 경기 기대 지수 발표가 있고 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4분기 GDP 확정치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 지표들이 지금 겨울 한파 때문에 뭐 좀 우리 시장과 엇갈린 시그널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주식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 홀딩 전략을 유효하다고 보고 있지만 좀 추격 매수는 신중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지금 좀 관심 갖고 있는 업종은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정부 정책과 맞물린 업종들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앞으로 낙관적인 국내 경제 전망 이런 부분에서 뭐 이런 부분들과 이런 부분 고려할 때 이제 정부 정책하고 맞물린 종목들 여전히 뭐 헬스케어라든지 은행, 소프트웨어 같은 이런 업종에 좀 우선 관심권을 두고서는 좀 시장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등락은 거듭하겠지만 외국인 수급이 우선은 키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외국인 매수 전환 조짐이 강화되고 있는 부분에서 긍정적이지만 뭐 추세적 매매일지는 아직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매매 관찰하면서 추격 매수는 신중하게 하되 정책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관심권에 둬도 좋겠다라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김혜란 연구원님과 함께해봤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NH농협선물 이진우 센터장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그 결과 60일 이평선 거의 근처까지 오는 1960선도 회복을 한 상황인데 이러니까 또 발빠른 여의도에서는 3월에 2000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네, 조금 오르면은 2천 간다. 2천 아니라 3천인들 왜 못 가겠습니까? 조금 빠지면 또 한없이 또 이렇게 비관적이고 한 그런 시장인데요. 글쎄 일단 요즘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난 주말에 끝났던 G20 재무장관 및 그 중앙은행 총재들 회의에서 앞으로 어쨌거나 2% 포인트 정도 더 올리겠다. 글로벌리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그런 얘기고요. 또 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께서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경제 3개년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언급하면서 이렇게 또 의지를 밝히셨는데요. 국내외적으로 뭔가 이 선언적인 경기 부양의 의지 여기에 기대서 또 시장이 지금 잘 버티는 그런 국면을 보여줍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과연 어제 현물과 선물에서 동시에 이렇게 순매수를 기록한 그 외국인들이 진정한 이른바 노랑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외국인들인가 아니면 검은머리 외국인인가 이런 얘기도 들릴 정도긴 합니다만 우선 에리나 앵커님 제가 보내드렸던 그 S&P 500 지수 뉴욕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지수도 한번 살펴보시죠. S&P 500을 보시자면은 지금 이렇게 1850포인트 근처에서 지금 이제 전고점이기도 한데요. 여기를 어제와 그저께까지 이틀에 걸쳐서 장중에는 1850포인트를 올라서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마감 지수상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소폭 하락이긴 합니다만 전일 대비 음봉을 갖다 기록하면서 지금 이제 고비에 이르렀다는 얘기죠. 이 차트에서 지금 주목하실 부분은 이 일간 일목균형표에서 왼쪽에 나타나 있는 초록색 선의 후행 스팬입니다. 자, 저 부분이 이제 주가가 이제 이번 주나 3월 초에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전고점을 열어버린다면은 즉 이중천정 패턴의 그 한계를 딛고 올라서 버린다면 후행 스팬이 이제 가격대로 올라서 버리면서 기술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이제 상승장으로서의 추세가 선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지표는 나쁜 가운데 지표가 나쁘다 보니까 미국채 수익률은 떨어지면서 국채 가격은 오르고 달러도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 주가만 올라가고 있는 시장 간의 괴리는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국면이고요. 우리 코스피도 잠시 보시자면은 지금 이제 과연 2000포인트를 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 코스피 차트를 전환해 주시면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작년 10월 하순에 기록했던 고점에서부터 이번에 1880
20대 후반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서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이제 그러면은 기술적 반등 차원에서 어디까지 볼 수 있겠는가라고 본다면은 이제 1950포인트를 갖다 넘어섬으로써 이제 1975포인트 근처가 이제 최근 낙폭에 대한 절반으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시장에서 또 기술적 분석가들이 말하는 61.8%의 피보나치 조정 레벨까지는 1995 정도. 그래서 결국은 2000포인트까지 간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작년 10월 이후에 또 연초 들어서 급하게 나타났던 이 하락은 종지부를 찍고 이제 다시 상승세로 방향을 틀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995라는 기술적 포인트를 넘어서 조금 넉넉하게 진짜 2000포인트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뭐 구름대가 이렇게 두텁게 우하향하고 있는 저런 모습이라든지 지금 지표가 나쁜 가운데 가고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G20이나 우리 국내적으로도 정부의 어떤 경제 3개년 계획 이런 식의 선언적인 경기 부양 조치 내지는 이런 데에서 시장이 과연 얼마나 힘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이제 그 뒷심을 확인하는 이 2월 말 3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반등 그리고 외국인들의 진정한 바이 코리아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가운데 시장은 역시 옐런 신임 의장의 상원 청문회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하원 이 뒤에 얘기하는 거의 똑같은 재탕식의 얘기가 많아서 상원은 주목을 못 받았는데 중간에 미뤄지면서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라든가 조건을 약간 더 구체화할 가능성이 이 자리에서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번에 옐런 의장의 상원 지금 청문회는 그 미국 동부 지역의 그 폭설 때문에 사실상 연기된 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목요일 저녁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뭐 특별히 뭐 에리나님께서도 짐작하시고 대부분 시장의 참여자들도 옐런 의장 입에서 새로운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인데, 어제도 밤사이에 뉴욕 외환시장이 잠시 꿈틀거렸습니다. 달러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강세로 돌았던 부분에서 데니엘 타롤로라고 해서 뭐 그 이름은 우리한테 익숙치 않습니다만 연준 이사입니다. 이분도 이제 그동안에 상당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갖다가 옹호하는 비둘기파로 알려진 사람인데, 기준금리 인상을 갖다가 좀 이렇게 고려할 시점이 되었다 하는 이 얘기가 잠시 나왔고요. 결국은 뭐 1월 FMC 의사로 거기서 1월 FMC에서 추가 100억 불 테이퍼링은 버냉키 의장의 마지막 주재 회의에서 뭐 만장일치로 해서 했습니다만 의사록을 까보니까 의외로 많은 이 연준 내 FMC 위원들 간에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테이퍼링도 마찬가지였고 결국은 금리 인상으로 가야 될 시점에 대해서 연준이 이런 식의 어떤 레토릭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장에 어떤 그 내성을 키우고 면역력을 키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시장 측면에서 제일 겁내는 건 이제 금리 인상 측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뉴욕 증시는 잘 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뭐 심플해졌습니다. 아까 S&P 500 차트로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뭐 1850포인트를 넘어서서 그것이 진정하게 잠시 반짝 상승이 아니라 안착 이후에 계속해서 그 지속성이 확인된다면은 이거는 옐런도 그러고 버냉키도 그랬고 그린스폰도 그럽니다만 미국 증시의 버블 징후는 안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추김 가운데에 그냥 계속 가는 장이라고 봐야 되겠고, 아니면 결국 이 근처 전고점에서 막힌다고 한다면은 이제 조금 또 박스권 상단이다 하는 그런 인식하에 시장이 대응을 하겠죠. 글쎄요, 뭐 그동안에 매번 작년 6월 7월 뭐 이머징 위기가 불거졌을 때도 그렇고 버냉키 의장의 테이퍼링 얘기가 불거졌을 때도 그랬고 급락 때마다 그것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됐는데 이번에도 뭐 그런 식의 어떤 기대는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만 위로 가기에는 지표가 받쳐주지 못하고 또 아래로 밀리기에는 또 이렇게 시장이 그 미련이 상당하고 하는 그런 국면에서 우리 시장도 지금 이동평균선이 모이는 그런 국면, 이래저래 지금 사실상 흥분하면서 어디로 간다라고 뭐 얘기하기에는 뭐 이제 2000포인트, 3000포인트 간다라는 것도 제가 봐서는 오바고, 또 여기서 뭐 시장이 부러진다 하는 것도 우리가 2007년에 2008년 같은 그런 위기 징후가 당장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에 언제 과연 이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있는 이 블랙스완이 밀가루 툴툴 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뭐 그렇게 고만고만하게 가면서 일단 바깥에서의
대외 변수를 보고 국내 투자자들이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차트 잘 보시는 분들은 개별 종목을 보신다면은 아직까지 방향이 정해졌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그런 국면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역 헤드앤숄더가 완성됐는지의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요. 아직까지 방향성을 뭔가 확실하게 제시하고 지수 포인트를 논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달러는 어떻습니까? 1060원대 때 바닥을 찍고 1080원대 부근까지 올라와 보는 분위기인데 1050원대 다시 내려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단 위쪽이 맞는지 추가적인 원화 약세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밤사이에 국제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가 전반적인 약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DF 시세가 또 전일 종가 대비 우리가 한 76원 근처에서 끝났다는 얘기는 어제 종가 대비 한 1원 이상 이렇게 높게 출발할 것 같은데요. 아래쪽이 단단하다 하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그 이유를 밝히기까지는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전체적인 어떤 달러 공급 우위는 여전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환율이 이제 1050원대를 바라보기에는 좀 이제 어렵다는 것이 최근 하락도 60원 근처에서 막혔다는 부분에서 확인됐는데, 그러나 이제 급등 내지는 폭등의 그런 환율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은 분명 아닙니다. 말씀 난 김에 오늘 하나 또 이렇게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은 바로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저희 NH농협증권 빌딩에 NH농협재단 빌딩입니다. 저희 회사도 같이 위치해 있는데요. 거기서 4시 반부터 6시까지 이렇게 17주년 기념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애청자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렇게 여건이 허락하시면 참석하셔서 같이 지금 이 시장 방향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시고 또 이렇게 투자 전략을 한번 세우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오후네요. 4시 반에서 6시까지 약 한 1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NH농협문화재단 9층에서 우리 이진우 센터장님의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환율 전망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일본 BOJ 저희가 전후로 해서 일본 얘기를 열심히 했지만 중국장에 대해서 이번엔 좀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 V자 반등으로 2월 초부터 올라오고 있었는데 급락하고 있거든요. 한 4거래일 연속. 또 부동산 규제 우려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네.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중국이 나흘 연속 하락에 낙폭도 갈수록 커지는 국면에다가 또 지금은 일단 부동산 쪽에 삐걱거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안화도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즉 달러 위안 환율 자체만 보자면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는 위안 약세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위안은 중국 정부와 당국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된 그런 국면이라고 봐줘야 되겠고, 중국 증시는 지금으로서는 답이 없네요. 과연 이 3월 한 8일 정도에 열리는 양회, 거기에서 조금 이렇게 시장을 떠받치려는지, 아니면 조금은 고통스럽더라도 이렇게 구조조정과 개혁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갈지,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 오히려 더 영향을 받는 우리 증시였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 그런 양상을 좀 벗어난다는 측면에서는 차라리 좀 긍정적이긴 한데, 아베노믹스는 특별하게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많이 드릴 것 같습니다만, 아베노믹스는 거기도 될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말로 버티고 있는 그런 와중에 이번에 나왔던 조치도 사실상 실속은 없는 그런 말의 향연이라 그렇게 본다면은 아직까지 차라리 옐런 이후에 시장 흐름을 한번 확인하시죠. 예, 그래요. 일본도 이제 15,000원대 정도에 안착할지 여부, 무엇보다 S&P 500이 신고가를 뛰어넘는가에 따라서 우리 증시 분위기도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세미나 일정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못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입니다. 여의도에 있는 NH농협재단 빌딩. 거기서 9층 강당에서 4시 반부터 세미나가 진행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시간은 짧은데 한 1시간 반 정도 아주 집중적이고 밀도가 높은 센터장님의 얘기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 같네요.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월 26일 수요일 우리 장 개장을 약 한 5분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제 멋진 종가를 만들어냈었는데요. 오늘 지금 동시호가 상황으로는 약간 밀릴 것 같지만 어제 종가에서 크게 빠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늘 개장 전후 분위기 브리핑과 함께 전략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릴게요. 한 분은 제 옆에 앉아 계시고 한 분은 멀리 계시거든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고요. 멀리 명동에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동양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 정윤성 PB님도 소개시켜드릴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장 어떻게 개장할지부터 예상 시가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유창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코스피 시장 지금 소폭 강세를 출발할 예상입니다. 그래서 1868포인트 정도 주가가 상승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해외 증시는 소폭 약세를 띄웠습니다만 우리나라 여전히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더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오전장 출발하셔도 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엔 일단은 부담감은 있습니다만 월말 효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소폭 상승해서 529포인트 정도 주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530포인트에 대한 노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아침에는 뭐 좀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부담감은 있지만 월말 효과를 기대한다. 그 얘기는 오늘 기관이 조금 사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신가요? 뭐 기간도 있지만 제가 월말 효과라면 최근에 뭐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네. 그러니까 선물 매수를 통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매수, 그러니까 월말 윈도우 디렉션 효과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전일에도 프로그램 쪽에서 3,000원 가까운 대량의 순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한번 월말에 그런 수급의 개선세가 지속될지도 한번 기대를 걸어봄직하다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강세 예상업종군도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명동으로 나가보죠. 정윤성 PB님, 오늘 어떤 섹터가 강한 모습을 띌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우선은 자동차 쪽을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환율 부분, 워낙 강세였던 부분으로 인해서 자동차 업종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뭐 부품주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약세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런 부분 차츰 미국에서 이제 양적 완화 축소의 움직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차츰 그 환율 부분에서도 자동차 쪽에서 좀 우호적으로 좀 변했던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도 확실한 거는 환율이 뭐 워낙 강세다, 약세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환율 부분에서 언제든지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어 있었던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업종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IT 쪽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수주가 확인되고 있었던 그런 조선 업종들 같은 경우 상당히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주들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좀 좋았었죠. 계속적으로 박스권 내 움직임이 있다 보는데 최근에는 이제 실적 부분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장 예상 강세 섹터로 자동차, IT 그리고 조선이라고 내다보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동시호가 분위기를 조금 전해드리겠는데요. 어제 지수가 1960까지 돌파를 하면서 시총 상위주들 움직임이 꽤 괜찮았었잖아요. 자, 현재 코스피 상황 먼저 좀 동시호가 진행 상황을 살펴드립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갤럭시5 공개 이후에 전문가들의 평이 별로 좋지 못했어요. 새로운 게 없다, 구매 욕구 자극이 안 되고 있다라는 평이 있었는데 많이 오르지 못했던 삼성전자가 오늘 잘하면 빠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도 조금 정중동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어제 토요타의 리콜 소식 때문에 2% 넘게 급등하면서 23만 원대 들어갔었던 현대차가 오늘도 잘하면 추가 반등을 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기아차는 조용할 것 같고요. 모비스는 약간 31만 원대에서 전고점 결코 못 넘고 주춤합니다. 포스코도 잘하면 삼성전자, 현대차와 함께 빨간불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어제 조선주가 바짝 올랐었죠. 약간의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제 그리고 그제에서부터 화학주가 조금 꿈틀꿈틀 어제 폭넓게는 태양광 섹터까지 같이 올라왔었는데 LG화학도 어제 나름대로의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바닥권에서. 근데 오늘은 추가 반등이 연속적으로 나올지는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어제 자회사의 세무조사 얘기가 나오면서 많이 밀렸다가 종가상은 별로 안 빠졌었죠. 낙폭 거의 다 줄이고 끝을 냈었는데 오늘 그러나 반등은 곧바로 좀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동시호가 상황 한번 살펴드렸는데요. 계속해서 2월 26일 수요일 개장 분위기는 잠시 후에 짚어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수요일 우리장 열렸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표 부진에 또 사상 최고가 부담을 안고 소폭 밀리는 간밤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전일 우리장은 정책 모멘텀도 있었지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또 돌아와 줄 줄이야. 외국인이 귀환할 생각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던 전일이었죠. 1960선까지 한 달 만에 회복했던 코스피가 오늘 추가 반등을 해낼 수 있을까요? 먼저 시초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 대표님. 네,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소폭 약세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963포인트 주가 형성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이 정도 부분은 큰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침에 시장 자체가 좀 혼조세로 출발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오후장 갈수록 조금 상승폭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1970포인트대까지 오늘 조금 상승 시도를 좀 할 수 있다는 거 엿보시길 바라겠고요.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일단은 코스닥 시장 529포인트 아침에 말씀드린 그 자리에서 주가가 형성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530포인트를 좀 돌파되면서 안착을 하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야지 어쨌든 종가상으로 530포인트에 안착을 하느냐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을 결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환율 같은 부분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혼조세를 좀 띄고 있는데 어저께 1070원 정도까지 반등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던 부분들이 오늘 한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지 환율 자체는 이제는 최근에 보면은 일본 엔저 우려감이 좀 완화가 돼가지고 환율하고는 크게 변한 어떤 연동성을 띄진 않고 있습니다만 조금 상승세를 보여준다라면은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선물지 차트를 조금 보신다라면 일단 선물지수도 약간 소폭 약세를 띄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오늘 베이시스가 지금 강세 베이시스가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들.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을 때 선물 베이시스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베이시스가 콘텐츠로 전환이 되는 상황에서 이게 유지가 된다라면은 프로그램 매수에 계속 유입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선물 베이시스를 좀 관심 있게 보면서 오전장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양시장 방향성은 뚜렷하지 않게 시작을 했다는 사실. 달러원은 소폭 플러스 출발했지만 곧바로 또 하락세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거든요. 달러원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저희가 정확한 상황을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어떻게 출발하는가. 전일 니케이가요. 한 달 만에 15,000엔을 일단 찍긴 했었거든요. 안착까지는 아직 아닌데 오늘은 좀 빠지네요. 1.4%, 1% 정도 조정을 받는다고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896엔대 정도에서 15,000엔 역시 안착 못하고 살짝 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주 모습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구체적인 종목들의 움직임 한번 저희가 지켜볼 텐데 삼성전자는 오늘 약세 출발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예상대로 133만 원대 그러나 유지는 되고 있네요. 현대차도 추가 반등이 예상대로 나오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반등을 하루 만에 하는군요. 3만 원 거의 9천 원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여전히 31만 원권 나쁘지 않고 포스코는 소폭 밀리는군요. 자, 그리고 저희가 잠시 후에 아마 돌발 종목으로 이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소프트뱅크에서 라인 지분 인수설 때문에 어제 아니라고 했는데도 급등해서 끝이 났었죠. 이렇게 많이 뺐다가 종목이 이렇게 또 급하게 오를 줄이야. 그리고 오늘 또 오릅니다. 75만 원대. 확실히 70만 원 밑에서는 샀었어야 됐었나 봐요. 자, 계속해서 종목들 더 보겠습니다. 한국전력도 어제 꽤 올랐었죠. 많이 오른 건 아니었지만 3개년 혁신 계획, 거기에 수혜주라고 분류가 됐었던 종목 가운데 하나였었고요. 우선주도 기운을 조금 차리면서 101만 원대 정도입니다. 기아차는 오늘 좀 빠지네요. 신한지주도 약간 눌림이 있고요. SKT도 어제 통신주가 또 역시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급등했었는데 오늘 약간 되돌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LG화학은 바닥권에서 한참 올라올 공간들이 많아서인지 오늘 추가 반등이 소폭 나오고 있네요. 자, 이번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는 몇몇 종목만 보겠습니다. 오늘 이 화면 가운데는 플러스권으로 출발하는 종목이 딱 한 종목밖에 없네요. 서울 반도체입니다. 47,000원권까지 왔고 비슷한 가격대 셀트리온은 오늘 1%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홈쇼핑주는 계속해서 그다지 좋은 추세는 아닌 것 같네요. 네, 업종 분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강세 종목군을 예상해 주셨었던 명동으로 다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정윤정 PD님. 예. 우선 기장 상황, 우선 그 환율 부분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인해서 그동안 수혜가 났었던 자동차 업종 말씀드렸었죠. 오늘 현대차 0.4%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0.5%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의 저가 매수에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반대로 부품 쪽에서는 현대모비스는 살짝 밀리고 있네요. 마이너스
8%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아까 IT로 말씀드렸지만 우선 삼성전자 갤럭시 S5 나왔을 때 시장 기대치만큼 못 미쳤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0.9%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어제자 테슬라가 또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2.9%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인터넷 관련 업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라든지요. 다음 SK컴즈,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모두 다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는 반대로 증권, 금융 쪽은 아직도 겨울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약세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M&A 이슈가 조금씩 불거지고 있죠. 동양증권만이 0.8%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강세 종목군들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삼성 SDI가 뜨는 거 보니까 2차 전지가 다 뜨는 거 아닐까 싶어서요. 잠시 후에 돌발 종목군에서 2차 전지 테마주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한 5분 정도 흘렀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또 사줄지 이게 관건이라는 얘기가 개장 전부터 많았었거든요. 수급 윤곽이 조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 대표님? 네, 수급적으로 보신다면 오늘도 외국인 일단 아침 시작한 지 얼마 안 돼도 2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인데 상당히 조금 고무적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선물 쪽에서 약간의 소폭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선물 쪽에서의 매수 전환이 이루어진다라면은 뭐 어저께 정도의 수준은 충분히 매수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신다면 일단 전기전자 쪽에 8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운수장비 아마 자동차 쪽이겠죠. 이쪽으로 해서 30억 정도 매수가 좀 감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러한 이유가 왜 발생되냐면은 최근에 그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을 좀 보신다라면은 차익보다는 비차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저께도 그랬고 지난 금요일에도 그랬고 한 2,000억대 이상 2,500억, 2,300억 정도가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비차익을 통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대형 종목군들 몇 개의 종목을 박스권 매매를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존에 들어왔던 종목군들 위주로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전기전자, 자동차 이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그런 업종군들의 수급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시각 수급 팁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죠. 오늘 소폭 플러스 출발했다가 곧바로 하락 전환됐다까지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 통해서 분위기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미국 쪽 지표는 안 좋았는데 중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또 친원국 통화 약세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일단 개장하고 나서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 같더라고요. 급하게요. 네, 오늘 서울 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10전이 상승한 1,074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를 고점으로 1,072원 80전까지 하락한 후에 다시 반등하면서 이 시기 현재는 개장가 수준에 근접한 1,074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이 지난 2월 17일 장중 1,058원 20전까지 하락한 후에 반등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요. 지난 24일 1,078원 50전에서 추가 상승이 막히면서 반락하고 있습니다만 오늘까지 5거래일째 1,070원대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과 2월 초까지 달러원이 상승했던 것과 지난 17일 이후 상승세를 재개하고 있는 것은 같은 원인이 상승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미 연준의 테이퍼링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달러화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중국 경제 지표의 부진은 위험 통화들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라면 2월 중순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달러원의 상승세에는 중국 위안화의 약세가 두드러지면서 이에 따른 아시아 위험 통화들의 약세 압력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는 최근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해석은 그날그날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올 때 이것을 단순히 추운 날씨로 그 원인을 돌릴 경우 미 경제 지표가 조만간 반등할 가능성이 암시되면서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 지속될 기대감을 가지게 되고요. 이것은 외환시장에서 달러화가 대부분의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증시는 하락 조정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지표가 호조를 보일 경우에는 테이퍼링 이슈에 따른 반응보다는 지표 자체 내용에 충실하게 반응하면서 위험 선호도가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이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호조를 보이면서 위험 통화들이 강세를 보이는 점이 대외적으로 달러원의 상승세를 제한하고 있고요. 대내적으로는 수출 업체들의 내고가 환율의 상승세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는 달러원이 미국과 중국의 이슈를 배경으로 상승세를 재가동했습니다만 때때로 나타나고 있는 위험 선호 현상과 국내 수급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달러원이 1071원을 돌파한 이후 이제는 이 수준이 지지선 역할을 하는 모양새이고요. 당분간 1071원과 1078원 사이의 박스권 흐름이 예상됩니다. 중국 경제 지표의 부진과 또 위안화 약세 이슈가 얼마나 국내 수급을 압도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달러원의 추가 상승세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 수급보다도 중국의 분위기가 조금 더 안 좋아질 경우 달러원은 더 위쪽으로 열린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께 오늘장 개장 분위기 전망까지 들을 수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약간 밀립니다만 1960선이 지켜지고 있는 아침 돌발 종목, 약속드린 종목까지 포함해서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돌발 종목은 네이버를 뽑아야 되겠죠? 소프트뱅크 라인 지분 인수설 효과가 오늘까지 계속되면서 이틀째 강세입니다. 회사는 아니라고 했는데 왜 오를까요? 많이 빠져서일까요?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만지는 만큼이나 최근에 네이버로 지수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분석도 일부에서 제기된 바 있죠. 두 번째 테마는 2차 전지주입니다. 테슬라가 컨슈머 리포트에서 토픽으로 선정되면서 급등을 했는데 그 여파로 오늘 2차 전지 테마가 형성된 모습인데요. 특별히 삼성 SDI 외에 어떤 종목들이 바짝 힘을 내고 있을지 종목군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오스템 임플란트가 급락하고 있어요. 대표 횡령설 지금 제기됐다고 하는데 조회 공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아하,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악재가 또 돌발로 정말 제기가 됐네요. 네이버부터 오스템 임플란트까지 돌발 종목군 분석을 명동으로 다시 나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선 PB님. 예, 먼저 네이버부터 보시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소프트뱅크가 지금 라인의 지분 인수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7% 넘게 급등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 창구를 비롯해서 지금 1.63% 아주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런 외신 보도가 있었죠. 블룸버그를 통해서 소프트뱅크가 메신저 서비스 업체인 네이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라인의 지분을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을 지금 제한을 했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 네이버 측에서는 지금 현재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좀 신빙성 있게끔 그렇게 와닿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페이스북이 와치 앱 인수를 통해서 주가가 하락했었습니다. 라인의 가치가 좀 고평가된 것이 아니냐라는 차익 매물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소프트뱅크의 인수설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모두 다 메꿔지고 오히려 더욱더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이버 그거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을 텐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같을 때는 좀 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홀딩 하시겠고요. 21선과 60일선에 맞닿아 있을 때는 앞으로도 트렌드 자체가 계속적으로 SNS라든지 이런 쪽 라인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좀 투자자 쪽 부분들 같은 경우는 매입을 원하신다고 하면 21선과 60일선을 공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 SDI인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어제 지금 미국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전일 대비해서 거의 14% 급등을 했었죠. 248달러에 지금 마감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또 전일자 테슬라가 급등을 하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영향이 있었죠. 오늘 같은 경우도 2.58% 급등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최근에 발표한 리튬 이온 배터리 공장 설립 등 잠재력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테슬라 쪽에 대한 계속적으로 우호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컨슈머 리포트에서 테슬라 자동차 모델 S가 자동차 중에서 탑픽으로 꽂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내에 있는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 상당히 시장에서는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테슬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매출 증가 효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삼성 SDI뿐만이 아니라 파워로직스도 오늘 좀 강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밖에도 코디에스라든지 우수 AMS 아니면 상신 EDP 등도 이런 관련된 종목으로서 한번 눈여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인데요. 오스템 임플란트 예전에 같았을 때는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매출로 증가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증가의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 좀 하향세가 있었죠. 특히나 오늘 같을 때는 대표이사
횡령설에 의해서 지금 조회 공시 요구가 지금 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75% 아주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표이사 횡령에 대해서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는 조회 공시가 요구가 돼 있는 사항이고요. 오늘 6시까지는 이제 답변이 있기로 돼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대표이사의 횡령설 같은 경우는 과거를 봤었을 때도 전혀 무방했던 이유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인 급락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또 저가에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 꾸준하게 실적 부분이 받쳐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런 22,000원대에서 뭐 2만원대 초반까지 2만원대까지 뭐 빠진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한번 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 돌바락지에 급락하고 있지만 22,000원대를 지키는지 여부가 매매하는 데 중요한 팁이 될 수 있는 가격대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GKL도 이슈를 뿌렸죠. 네이버만큼이나요. 현재 한국관광공사 자회사로 돼 있는데 민영화될 수 있다는 이슈 때문에 장중에 한번 상한가를 터치했었고 중가상으로도 급등했던 이 종목이 오늘은 일단 하루 만에 꼬리를 내리네요. 현대제철도요. 현대차 측에서 1분기에 강판 가격 내려라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어제 급락했었는데 오늘까지 반등이 없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은 일본의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가 잠정 폐쇄될 수도 있다는 소식 때문에 급락이고요. 엔테스는 사물인터넷 관련 테마주잖아요. 오늘 저평가 분석 때문에 분위기가 좋은 편입니다. GKL 현대제철 분석부터 들어보죠. 스튜디오에서요. 네, GKL이 지금 뭐 3%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어저께 뭐 말도 안 되는 이슈가 좀 나왔었죠. 민영화 얘기가 나오면서 과연 GKL을 민영화 시키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 개혁 3개년 개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공공 부문 이런 거 좀 빚을 좀 탕감하기 위해서 좋은 회사를 좀 민영화할 수 있다는 얘기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 무근으로 판명이 됐고요. 주가는 다시 이전 주가 좀 회귀될 가능성이 높고,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 좀 해야 될 거는, 예전에도 한번 이런 식으로 어떤 주가 흐름이 나온다라면 이제는 당분간 GKL은 민영화 얘기는 계속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슈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이게 흐름이 나오면은 우리가 아니 땡굴뚝에 연기 안 난다고 한번 이렇게 불을 지피면은 또 다시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주가가 상승으로 간다면 좋은 거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등락만 조금 크게 발생시키는 요인이라면은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하시고, 어쨌든 민영화 된다고 해서 민영화 안 된다고 해서 주가가 급락을 가거나 할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것만 좀 주의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대제철이 어저께 현대차로부터 강판 가격 인하를 좀 얘기를 좀 받았죠. 좀 인하를 해달라 요청을 받았는데 한 8에서 9%입니다. 지금 톤당 한 8, 9만 원 정도 하면서 인하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 우려감이 좀 발생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현대제철이 어찌됐든 현대차, 그러니까 현대그룹이겠죠. 현대그룹을 통해 가지고 매출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이 조금 좀 이익이 좀 훼손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현대 하이스코하고 이번에 합병을 하면서 오히려 자동차 강판 쪽에 대한 어쨌든 강점 이 부분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이익 매력도 확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적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만 주가 자체는 이제 어제 오늘 좀 많이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은 좀 없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행보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그 LG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LG전자가 레노바가 모토로라 인수하고 신용 등급을 하락을 하면서 급락이 나왔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추가적인 악재가 나올 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시장 자체가 좀 안정화가 된다라면 행보세를 띌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현대제철도 LG전자랑 비슷한 모양을 갈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의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좀 행보세를 좀 보여주면서 좀 그다음 바로 올라가지 못할 것이고요.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그냥 좀 재미없는 지루한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관련주가 조금 약세를 띄고 있죠. 도쿄에 일본에 있는 마운트 곡스사가 잠정 폐쇄를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거래가 안 되죠. 그저께인가요? 제가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얘기를 좀 했었어요. 홍콩에서 이제 오프라인 거래소 ANSBTC라는 거래소가 이제 개장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안정성이 좀 보장이 될 수 있는 거래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보안 관련돼서는 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이제 마운트 곡스사가 지금 잠정 폐쇄가 됐고, 뭐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한 4,300억 정도 되는 금액 정도가 지금 도난이 됐다. 뭐 이런 부분들, 보안상의 문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그래도 뭐 아주 급락은 아니에요. 제이시언이 한 4%, 라이브 플렉스가 1.6%, 뭐 기타 나머지 종목군들로 분류가 되는 업종군들은 크게 뭐 빠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일단 비트코인 관련돼서는 제가 보기엔 일단은 좀 보수로 보자. 테마는 좀 끝나간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다시 시장의 어떤 테마로, 혹은 투자자들한테 간다, 혹은 뭐 기대감 불러일으키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지금 투자자들은 좀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예전에 뭐 꿈을 쫓았던 1,000불, 2,000불, 3,000불 간다, 이때의 기대감하고 지금 상태의 기대감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좀 보수로 보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시각은 변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 엔텔스가 이제 3월 인터넷 관련 기업군 중에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고 하면서 오늘도 한 4%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3월 인터넷 관련 시장 자체는 뭐 2015년도까지 보신다면 27%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뭐 내년 같은 경우에도 1조 한 3,500억 정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텔스는 그 중에서도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구축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3월 인터넷은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우리나라뿐이 아니죠. 여러 가지 인터넷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던 게 있어요. 뭐 연초에는 라이파이라고 해가지고 LED 이런 조명을 통한 뭐 인터넷이 뭐 개막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뭐 최근에 광고하고 있는 뭐 2배, 3배 빠른 뭐 LTE 뭐 이런 부분들. 네. 그러면서 또 다시 흐름이 3월 인터넷 쪽으로 왔는데, 3월 인터넷 같은 경우는 라이파이보다는 오히려 좀 더 빠르게 시장에 접근이 되고, 또 지금도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 거라서 성장성은 여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좀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실 때, 엔텔스 같은 경우는 뭐 올해 매출액이 뭐 한 13% 증가한 68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99억 정도, 전년 대비 32% 정도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뭐 지나가 봐야지 알 수 있는 거고, 회사가 자체가 뭐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주가 자체가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일주일 동안 어쨌든 박스권 상단에서 방향성을 탐지하고 있다. 그래서 16,000원 돌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좀 접근을 좀 보수로 보자. 그래봤자 200원, 150원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15,000원 돌파시켜가지고 신고가, 그러니까 종가상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마감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굳이 오늘 신규 매수보다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주가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엔텔스까지 저희가 가격대 16,000원대 한번 돌파가 됐는지 보고 들어가자 잡아드린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혹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아침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네요. 한 4종목 정도 한꺼번에 몰아서 보려고 하는데요. 전일 장 마감 이후 옵트론텍 실적 나왔었죠. 4분기 적자 전환했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약세, 미래 나노텍도 비슷한 이슈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한진해운은 실적 턴어라운드 1분기부터 될 수 있다. 기대감에 반대로 오르고 있고요. 현진소재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오늘 아침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상 4종목을 다시 정윤성 PB님께 분석 부탁드려보죠. 네, 첫 번째 종목 옵트론텍입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을 적자 전환으로 했다는 소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1.94%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분기 연결 기준 영업 손실이 14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 전환을 했고요. 매출액도 30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8%가 줄었습니다.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적자 전환으로 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폰 성장으로 인해서 카메라 모듈 부분에 대해서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늘었죠.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도 갤럭시 S5가 나왔지만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저조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카메라 모듈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장세가 어느 정도는 꺾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는 기대감이 아닌 실질적인 재무제표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17,850원에서 지금 9,110원까지 지금 다이렉트로 좀 빠졌던 부분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바로 이러한 기대감, 우려감으로 인해서 좀 빠졌던 부분이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적이 지금 악화가 됐던 그 기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반등을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앞으로도 어느 정도 새로운 국면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이런 특히나 지금 차트를 보면 61선을 맞고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비열이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힘들 수가 있다. 특히 10,000원대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조금은 단기 매매에 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미래나노텍입니다. 미래나노텍도 지금 옵트론텍과 마찬가지로 지금 작년 적자 전환 소식에 의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폭이 큽니다. 마이너스 4.67%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손실이 92억 원. 으로 지금 2012년도 흑자 전환을 했었던 부분이 다시 적자 전환을 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매출액은 지금 16%가 줄었습니다. 단기 순손실도 같은 경우도 58억 원으로 지금 적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래나노텍 지금 주가 부분이 상당히 많이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14,100원에서 지금 다이렉트도 지금 6,120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옵트론텍의 그런 하락폭보다 훨씬 더 긴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120원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61선 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턴을 하면서 이평선이 골고루 이게 정비열 구간을 가기 전까지는 상당히 윗부분에서 매물대가 상당히 있다. 지금 6,120원이지만 7,500원 선대까지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단기 매매에 좀 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특히나 거래량 부분도 상당히 좀 저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량을 늘리기도 상당히 힘든 그런 국면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오히려 조금 좀 영업이익 부분이 흑자 전환 기대감으로 인해서 조금씩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한진해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36%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흑자 전환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210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벙커유 같은 경우가 기간 대비해서 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유류비 절감이라든지 비용 절감 측면이 지금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실적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우호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1월달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금 좀 반등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월 후반에 들어서서 지수는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구주 노선과 미주 노선 같은 경우가 운임 인상을 통해서 운임 하락 부분은 어느 정도 방어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물동량이 좀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운임 인상 가능성이 좀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주가 하락폭이 상당히 컸었죠. 지금 예전에 38,000원대까지 좀 움직였던 종목이 지금 7,000원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실적 부분이 좀만 받쳐준다고 하면 상당히 좀 급등할 수 있는 양상이 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의 그 기대감으로만 있을 뿐이지 앞으로 실적이 부분은 앞으로 좀 지나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가 매수세는 상당히 메리트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무제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자금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취약한 부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 한진해운에 임할 때는 손절 라인을 항상 지켜야 된다. 마이너스 10%라든지 그런 부분 정도 밀렸을 경우는 언제든지 엑시트 할 수 있는 그런 저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은 현진소재인데요. 현진소재 오늘 2%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또 어김없이 또 실적 전망이 상당히 좋게끔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글로벌 상선 시장이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박 기자재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서 현진소재 쪽으로 좀 우호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지 소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전방 산업이 움직이면 또 특히나 움직이는 그런 부품 소재인데요. 지난 5년간 바닥을 짚고 지금 회복 국면에 지금 진입을 해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현지 소재 같은 경우 올해 턴어라운드가 어느 정도는 기대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수주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가 증가를 했고요. 약 1,980억 원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신규 수주 같은 경우도 지금 한 31%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지 소재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저가 멜트에서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가에서도 상당히 반등이 가끔씩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랐지만 또한 실적 부분 실망감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박스권의 움직임을 그려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지금 6,360원대라면 크게 부담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에서 좀 코스닥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면 현진 소재도 저가에서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한 10에서 20% 정도는 유용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진 소재까지 들어봤고 앞서 한진해운은 매매하실 때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오팜이 강세예요. 사실 이 종목은 거래가 한번 실리면 무섭게 급증하는 종목인 것 같은데 아토피 시장 확대에 인한 수혜주라는 분석이 오늘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마크로젠은요 이미 신고가를 쓰면서 오늘 점점 상승폭을 늘리고 있거든요. 지금 5%대 급등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4만 원대 안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레드캡 투어도 계속해서 신고가, 오늘 이미 신고가 한 번 또 경신을 했고요. 어제 좋았었던 통신주가 오늘은 또 일제히 부진한데요. 영업 정지가 한 달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인 45일 이상 영업 정지가 가능할 수 있다. 또 이런 부정적 분석이 오늘 제기가 된 모양이네요. 네오팜, 마크로젠부터 살펴보죠. 네, 네오팜이 오늘 급등세를 띄고 있죠. 5,500원 정도에서 주가 형성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보습제 시장이 한 1조 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유아 보습제, 아토피 관련해가지고 시장이 한 2천억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시장이 매년 10%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워낙 이제 환경이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조금만, 있어도 아토피가 좀 있다고 해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빨리 좀 치료를 하거나 혹은 이런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관련 제품을 구매한다라는 것이죠. 어른들은 참을 수 있지만 유아 아이들은 참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네오팜이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도 매출 영업 이익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성장성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한 10% 정도씩 이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고, 또 유아 아토피 시장은 옛날부터 계속 불거져 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만 연달아서 올라가기 좀 힘들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번에 1월 달에 2월 한 그 중순에 한 2월 한 14일에 거의 상한가를 기록한 날도 올라가고 나서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약간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은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한 6,000원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 매물대, 좀 악성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차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자리쯤 근접에 왔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는 추가적인 급등세를 가기보다는 일단은 한번 오르고 나서 좀 쉬었다가 방향성을 체크를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무리한 추격 매수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오히려 좀 더 비싸더라도 6,000원이 완전히 돌파가 된다라면 그때는 추세가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짧게는 10%, 길게는 20-3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무리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비중 줄일 필요는 없는 거죠?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언제 샀냐 모르겠지만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한 1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500원 정도 잡아드릴게요. 5,500원 정도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좀 보유하셔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크로젠이 이제 오늘도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 게놈을 이제 분석한 유전자를 분석하는 회사인데 일루미나사로부터 새로 신제품을 받아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서비스가 들어가죠. 1분기 때부터 서비스 들어가는데 이게 예전에 2000년도 초반에 처음에 이제 인간 DNA 이런 부분들 분석을 했을 때는 20억 달러였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가 넘었었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분석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금액이 계속 줄어들면서 작년까지는 이제 마크로젠이 갖고 있는 기계로는 한 3,000불 정도
비용이 들고요. 그리고 시간이 열흘 정도 걸리는데 지금 이게 1000불로 줄어들었고 시간도 단축이 되고 또 다른 점은 예전에는 한 사람, 그러니까 기계가 한 대가 있으면 한 사람이 끝나야지 그 다음 사람을 또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3명, 4명, 최대 10명까지 그룹을 지어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대중화될 그렇죠. 대중화될 수 있고 그 이용객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고품격 의료 서비스 여기에 대해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마크로젠에 대한 관심도는 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도 뭐 매출액은 한 30% 정도 증가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뭐 173% 정도 증가가 돼서 95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도 있어요. 23,000원대에서 거의 41,000원대가 올라왔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올라온다라면은 일단 고점 돌파시킨 것 같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다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한 5에서 6% 정도 최대 10%다. 오늘 당장 올라온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2, 3일 혹은 일주일에 걸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레드캡 투어가 이제 렌터카 시장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여행 패키지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도 좀 신고가를 연출시키고 있습니다. 렌터카 시장이라면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금호 렌터카, 뭐 아주 렌터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레드캡 투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제 개인 렌터카 쪽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회사 내에 있는 거, 뭐 LS라든지 GS라든지 뭐 이런 그룹 내에서 영업을 하거나 직장인들 혹은 뭐 임원들 차를 대부분 렌터를 하거든요.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회사다 보시면 되겠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른 보통 국내 렌터카 회사들의 부채 비율이 300% 되는데 이 회사는 77% 상당히 낮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신차 효과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5,000대 신차를 구매를 했고 올해 내년까지도 추가적으로 5,000대씩 신규로 구매할 예정이고 그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중고차를 매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다는 부분들 레드캡도 괜찮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주가가 또 많이 올랐던 부분들도 있어요. 2월달 그러니까 1월달 올해만 들어서도 16,000에서 21,000원대까지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올라오다가 음봉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다. 그렇다면은 한 21,500원을 전후로 해가지고 행보사를 띄면서 방향성 탐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끝으로 통신주는 영업정지가 이제 45일에서 135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큰 악재는 아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무분별한 이동 번호 이동 이런 부분들이 좀 감소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게 예전에는 한 회사만 영업정지를 당했다라면 지금은 동시에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패키지로 묶어서 영업정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간이 들어간다면 SK텔레콤이 먼저 영업정지 당했다가 한 반 정도 남았을 때 LG U+ 같이 묶어서 들어가고 또 SK텔레콤 나왔을 때 또 LG U+하고 또 KTL 묶어서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은 예전과 같은 뭐 영업정지가 호재로 작용하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뭐 여기서 강하게 급락은 아니지만 또 강하게 올라갈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영업정지에 대한 이슈는 좀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960선 살짝 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도 아침에 현물은 꾸준하게 사주고 있는데 지수는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관이 2월 들어서 별로 코스피에 관심이 없어 보이거든요. 일단 지수는 올라올 만큼 올라왔고 이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따라 사면 다들 안 된다고 조정시 매수해야 된다고. 네, 조정시 매수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뭐 오늘도 아직은 외국인 매수가 좀 더 유효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조정시 매수를 한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주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고 조선주들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월말 효과라든지 뭐 3월 월초 효과까지 기대를 한다라면은 결국 코스피 시장이 좀 더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면은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뭐 특별히 좀 좋게 보시는 종목이 있나요? 요즘에 뭐 많이 있는데 일단은 뭐 대형주 종목을 좀 보자. 현대모비스가 일단은 몇 년째 지금 저항이 됐던 30만 원대를 돌파를 계속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이 자리를 돌파시키면서 치고 나가는지 그렇다면 관련된 부품업체들도 같이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현대모비스의 주가 흐름을 좀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윤성 PB님 멀리 명동에서 도움 말씀 주고 계신데 역시 조언 한마디 구하겠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는 좀 환율 부분이 좀 워낙 강세 움직임으로 있다가
조금씩 또 원화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상황이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지금 원화 쪽이 조금씩 변동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 또한 뭐 IT 섹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저가 때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장 상황은 고점에서 무리해서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홈런보다도 1루타나 2루타 그렇게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 2루타는 어느 종목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종목으로 본다면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아차 같은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뭐 IT 쪽에서는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기아차, 하이닉스, 그리고 앞서서 현대모비스 좀 관찰할 필요가 있는 종목 한 3개 정도 오늘 얘기가 나왔네요. 지금까지 유스탁 이창희 대표님, 동양증권 정윤성 PB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닥까지 하락 반전된 채로 약보합에 밀리고 있는 시장인데요. 현물 시장 분위기는 그런데 선물 쪽 분위기는 어떤지 필요한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동영 멘토와 함께 해볼게요. 두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장 초반 2시간 만에 다 끌어올려놓고 오후장에서 좀 조용했었다가 막판에 약간 눌렸는데 오늘 아침 그 연장선상에도 있는 것 같네요. 네, 잘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먼저 결론을 내어드리면 일단 현물들의 힘들이 좀 약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지금 전차 부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 현대차의 흐름만 보더라도 일단 프로그램 부분의 매도 카드를 빠져나가지는 두 종목이 못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과연 두 종목 쪽으로의 외국인들 매수세가 어느 정도 집중돼서 들어오느냐가 오늘의 지금 하락 추세를 상승 쪽으로 전환, 매수 스위칭을 낼 수 있는지 그 결정권을 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현 선물 동반해서 눈치 관망 출발되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이 종합지수상으로 1960포인트대 초반부, 그 다음에 선물지수닥으로 256대 초반부에 대한 단기 저항대가 지금 만만치 않게 형성이 되어 있죠. 이 부분 어제 다시 한번 고점에다가 가져다 놓고 눈치를 보는 모습들이 계속 포착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시장은 기존의 누적 자금과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와서 핸들링이 교차되고 있는 관계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누적의 자금들은 아직까지는 공격적인 포지션들을 잡지 않고 있다. 그대로 시장이 흘러가는 모습들을 지금 관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개인들만이 나홀로 매도 출발이 됐던 포지션이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인들은 매수로 전환 스위칭이 됐고 외국인들은 매수 출발됐던 것을 매도로 전환 스위칭을 시켰습니다. 기관계 쪽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씩 내려오자마자 금융투자를 시작으로 필두로 해서 매수 포지션 쪽으로 아침 초반에 출발됐던 수급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의 시장은 대부분이 외국인들의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들의 핸들링 자체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은 속임수 페이크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누적 포지션을 잡고 있었던 자금의 성격과 최근에 지난 금요일 날 시장에서 현선물 동시다발적으로 매수 들어온 부분을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하셨던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들어왔던 자금들의 성격들의 차이가 조금 판이하게 좀 다르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종목들 흐름보다는 선물 쪽에서의 포지션을 보면 분명히 다른 해지성을 조금 합성 쪽을 상당히 교묘하게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콜옵션 쪽으로 좀 쏠려 있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개인들 콜옵션 쪽에 매수를 붙였고 외국인과 기관계 쪽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았는데 현재 기준점에 놓고 보면 이 외국인과 기관계 쪽의 매도 포지션이 새로운 쪽으로의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누적 포지션 쪽으로 집중하는 정도일 뿐이고 그것을 공격적으로 잡지는 않고 있다라는 관점이겠고요. 풋옵션 쪽은 콜옵션에 비해서 되게 한산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는 아직까지도 콜옵션의 프리미엄이
풋옵션의 프리미엄보다 좀 디스카운트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먼저 미리 말씀드렸지만 오늘 현재는 우리 최혜리나 아나운서께서 이제 선물옵션 전문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락 추세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프로그램 쪽에서는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이 부분 역시도 부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눌려주고는 있는데 제한적인 하락 가능성, 단기 박스권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겠고요. 현재 베이시스가 얕은 콘텐코 상황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베이시스 상황 가지고는 시장이 바스켓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기가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겠고요.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동반 매도 포지션 역시 부정적인 시그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중요한 고점 단 한 번도 지금 돌파를 한 번도 못하고 시장 출발과 함께 계속 맞고 떨어졌다. 주셈의 차트에서도 고스란히 그대로 나왔고요. 그 관점에서 오늘장 대응 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 집중해서 보실 필요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는데요. 지난주부터 최소한 외국인들 소금만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할 때 따라만 가셔도 파생 쪽에선 분명히 수익을 챙기시는 구조다라고 말씀 좀 드렸거든요. 주도 주체만 알고 계시면 종목이 됐건 선물이 됐건 수익을 챙기는 데는 무리수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 외국인들 매도 계속 확대가 되면 될수록 오늘 이것이 만약 한 3천억대가 넘어가게 되면 10시 10분경쯤에 병곡이 하나 들어올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2천억대, 2,500억대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매도포가 조금 더 크게 열릴 수 있다는 정도만 참고로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 잘 표현하신 대로 이렇게 살짝 조금 눌려놨습니다. 요거 이제 눌려놓은 포지션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고요. 마지막에 가서 거의 2시 반경부터 살짝 눌러놨죠. 시간도 참 잘 자로 잰 듯이 맞춰서 매도포가 좀 열렸는데요.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초반부에 만들어졌던 요게 지금 요 윗거리야 이 윗꼬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이후에 이 장대 양봉 때문에 매도를 못 치고 매수를 잡게끔 좀 유발을 시킬 겁니다. 시장에서 분명히 지금 그렇게 잡힐 거고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오전장에서는 계속 매도 포지션이 유리하다. 종목군들의 힘이 쉽게 표현해서 활력이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오전장 황금라인 256.10으로 설정해서 지금 자막이 아마 이렇게 송출이 될 겁니다. 이게 시장 출발과 함께 9시 2분 전쯤에 바로 원고로 보내드리는 시점인데요. 이럴 때가 좀 많이 아쉽죠. 어제의 매수 자리와 오늘같이 깨끗하게 나오는 매도 자리 이걸 초반부에 좀 잡아드리지 못해서 거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좀 눌림 기다려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 좀 드리겠고요. 파생하시는 분들은 고점 자신있게 이 양봉 그러면 나에게 유리한 기회에 고점 매도를 때릴 수 있구나라는 관점으로 보시면서 오늘장 일단 오전은 매도 쪽으로 즐겨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10시 한 10분 정도 구간에서 외인 매도가 한 3천억 정도, 2,500억 이상 불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오전은 오늘 매도가 유리하겠다라고 팁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동훈 멘토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은 지금 현물 쪽에선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만 선물 쪽에선 1,000계약 넘게 매도를 보이면서 엇갈린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도 1960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내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2월 들어서 전혀 사지 않고 있는데 오늘도 반대편에서 팔고 있네요. 코스닥까지도 꽤 괜찮은 출발이 있었지만 하락 전환됐습니다. 출발 진시와이드 2부 마치죠. 고맙습니다.